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자료집 통해서 제시를 해드린 종목 중에서 이제 벌써 상한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국내 증시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미 반도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큰 수익들을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한 반토막 정도 나타나게 되면서 해당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들 분석해 드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미반도체가 어떤 가격에서 지금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인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법칙을 이끌어왔었던 무어의 법칙의 종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메모리 반도체도 본격적인 적층 경쟁에 나타나기 시작하겠고요. 기존 D램 반도체 대비해서 지금 이제 적층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10배 이상의 처리 속도의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의 본딩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겠고요. HBM이 고집적화가 되면서 특히나 하이엔드 패키징의 그러한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셔야 되겠고요. 한미 반도체는 이 TC 본딩 장비 글로벌 독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삼성전자 납품 임박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의 종말입니다. 미세 공정의 경쟁이었었던 반도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고 이 디바이스 크기 내에서 반도체가 들어갈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더 좋은 그러한 이제 반도체 성능을 보이느냐가 바로 이제 이 미세 공정의 경쟁의 결과물이었죠. 바로 이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인텔의 공동 창업자였었던 무어라는 사람의 법칙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엄청나게 이제 미세하게 깎고 하다 보니까 이 공정이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이전에 훨씬 더 좋은 그러한 고집적 반도체를 만들 수는 있었으나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정도 돈을 주고서 쓸 사람들은 없었다. 쓸 기업들이 없었다. 그래서 이 수요가 하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어의 법칙이 종말을 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 고집적 반도체를 어마무시한 금액을 감당하고서라도 쓰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 생성형 AI 때문에 전례 없는 역대급 투자 사이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고집적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는 기술이 기존 기술들로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더 미세하게 반도체를 지금 이제 공정을 하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한계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AI 반도체가 요구하는 성능 기준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술 같은 경우는 사망 선고가 내어져 버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굉장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세 공정의 경쟁은 이제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래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부각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같은 공간 내에서 미세 공정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같은 공정 내에서 바로 반도체를 이렇게 뭐
횡으로 쌓아버린다라고 하던가, 정육면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반도체를 돌려가지고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반도체를 위로 이렇게 쌓아버린다라고 하던가, 이렇게 반도체를 집적시키고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되었었던 컨셉들인데, 가능은 하겠지만 이 정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기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 때문에 엄청난 투자 사이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반도체라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기판 내에 칩 탑재량이 급증을 하게 되겠고, 대규모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반도체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집적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판이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기존의 이런 방식들과는 전혀 다른 차세대 연결 방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AI 반도체 성능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기존의 D램 성능 같은 경우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AI 반도체에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를 지원을 해주는 D램에도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적용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D램을 적층시켜 버리게 됐다. 기존의 이 적층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인 데가 바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저장장치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D램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까지는 빠른 처리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적층을 하는 부분들이 사용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통로를 더 뚫어가지고 단시간에 이게 D램 메모리가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가 있느냐. 속도는 느리겠지만 단위 시간당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개발이 된 거고요. 기존 D램 대비해가지고 속도가 10배, 아니 이제 최근 들어서는 100배 이상까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가공을 마친 개별 칩들을 적층을 해줘야 되겠고요. 이 적층을 하는 게 이제 죄다 전부 다 개별적인 칩이기 때문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가지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띄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기 회로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HBM 시장이 작년 7조 원에서 올해 19조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5년 뒤에는 50조 규모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반도체가 바로 HBM을 적층하는 장비인 TC 본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적층을 했으면은 이게 띄어지면 안 되니까 잘 붙여야 되겠죠. 이 열 압착 장비가 바로 이 TC 본더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으로서 세계 1위의 독주 체제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다른 이제 기업들의 본더들 대비해 가지고 HBM의 생산량을 2배 이상을 늘려줄 수가 있었겠고요. 한미반도체는 내년에 매출 1조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년 대비해서 3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차세대 본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열 압착 본더 장비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차세대 본더 시장 같은 경우도 리더십이 여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027년까지는 최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AI 반도체 설계 변경을 발표를 했겠죠.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라고 하는 차세대 반도체를 만드는데, 고객사들이 원하는 이런 성능을 대폭적으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통해서 기판 하나에다가 시스템 반도체를 2개를 탑재를 하는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이제 그 전에 세대들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처리 속도를 10배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올려줄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제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호환성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2개 탑재 계획을 1개로 수정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1개만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능 개선이 2배도 못 그치게 되는, 2배도 안 되게 되는, 몇십 % 정도 좀 성능 개선에 불과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사들에게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성능 개선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예상이 돼 있었던 HBM 8단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기술인 12단을
대거 탑재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HBM을 집적시키는 게 그냥 8단에서 12단 올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려운 게, 이게 집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층이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전체 칩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층을 적층시키는 게 수율이 90%냐 아니면은 95%냐, 그러니까 한 층 한 층이 90%냐 95%냐가 나중에 8단 12단 전체 이 제품 수율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60%냐 아니면 뭐 70% 80% 이르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적층으로 놓고 보면은 90%다라고 하는 게 수율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게 대규모 양산으로 가게 되고 고집적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적층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수율이 급락을 해버리게 되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의 이런 HBM 수율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게 이 지금 굉장히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딩 난이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계획 변경 때문에 고성능 장비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미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독점 체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나정밀 기계를 채용을 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비 자회사 세메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본딩 장비를 자체 개발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기술이 한미 반도체와 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수율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현재 8단도 완벽하게 양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12산을 대규모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메모리 3사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정밀 기계건 세메스건 장비를 지금 이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미 반도체 독점 체제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 변경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차세대 설계 GPU를 두 개를 지금 이제 그 설계를 하는 부분이 나중에 뭐 1년 뒤에 2년 뒤에는 해당 부분이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GPU를 없애고 이 HBM의 단수를 높여버리게 되면서 기대를 했었던 성능 개선을 엔비디아 측에서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뭐 기술적인 진보다라고 하던가 IT 섹터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에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2등의 지위, 3등의 지위, 꼴등의 지위,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사이클에서 가장 늦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매출 그런 규모의 비해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에 AI 반도체 시대에 있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의 밸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초 약속했었던 이 성능 개선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12단의 지금 개발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메모리 3사 같은 경우는 반년 뒤에 캐파 투자 자금을 지금 당겨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 반도체에게 엄청난 수혜가 집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메스라고 하던가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의 장비를 사와 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장비보다 지금 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금 차세대 3E나 8단 12단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내후년에 상용화가 되는 HBM4에서 이 한미 반도체 장비가 없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수율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양사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겠죠.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예상 실적을 대폭 상향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를 주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미 반도체가 대규모로 이제 캐파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고, 이 지금 대규모로 캐파 양산을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삼성전자와의 납품이 뚫렸다라고 하는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7월 달에 곽동신 부회장이 두 아들에게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됐죠. 이 부분이 주식 증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정도의 주가 가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점에서 저점이다. 내지는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주가를 급증을 할 것이다. 이제 곽돈신 부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증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점 안에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오너가 쪽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 상황에 있어서 빠르게 증여를 결정할 수가 있을 정도의 중대한 지금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는 현 시점에서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납품 가능성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등 후공정 장비 시장이 2025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성장인데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30% 이상, 특히나 지금 현재 이 첨단 패키징 장비들 같은 경우는 40%, 50%의 초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라고 하던가 XR 기기 아니면 PC에다가 이런 HBM 탑재가 유력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고객사들이 HBM 캐파 확대를 지금 대폭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침체 없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으로 이제 FOMC 일정이 예정이 돼 있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17일, 18일 이렇게 이제 일정이 되어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타이밍, 현재 지점 같은 경우는 성장을 대폭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실적 기대감보다 거시적인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세한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일정 전후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점에 있어서 금리 인하보다 크게 증시에 작용을 했었던 거는 결국에 미국 경제의 침체 위기였거든요. 이 부분을 현재 지금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관문이 9월 FOMC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기서 갑자기 FOMC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빅컷으로서 0.5%포인트를 인하를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안 좋나? 이거 미국 경제 침체로 가버리게 되나? 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예상대로 0.25%포인트를 인하를 하는 것에 이제 그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가게 되는구나. 침체가 없구나. 라고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이 시작이 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구간까지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8월달 폭락장 저점이 10만원 정도인데, 미국 증시의 하락폭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 반도체 쪽에서는 저점 이탈 가능성, 이 폭락장 저점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저점을 확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대세 상승 직전에 최종 저점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가 30만 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30만 원 목표가를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습니다. 어느 정도 현재 한미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쪽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그 구간에 있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뚫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압도적인 이런 기술력을 확인을 하게 되면서 매출 캐파가 2배 이상으로 예상치가 이제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엄청난 수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 몇 년 동안 이제 캐파가 꽉 찬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미반도체가 빠르게 지금 이제 캐파 증소를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납품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 좀 총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주식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트렌드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상한가 50% 100% 급등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습니다.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들어가시고요.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아래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제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는데 간혹가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받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안에 PDF 뷰어가 깔려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뷰어 똑같이 이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PDF 뷰어 이렇게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설치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면은 보이실 거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올려드렸었던 제일일렉트릭 이런 종목 이제 하루 만에 15% 급등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권투데이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장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소개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당일 시장에서 단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에서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